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14일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83,000달러 마이너스 2%. 토요일에 트럼프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관세 유예한다고 했다가 반도체는 관세 유예 또 제외한다고 일요일에 말 바꿨습니다.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을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원하는 바 얻겠다는 전략인 거고요. 미국 증시도 폭락했지만 변동성 더 큰 코인은 올랐다 내렸다 하루하루 양상이 달라집니다. 중경투 영상 시청 잘 하시면서 중심을 꽉 잡고 가시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다 털려버리고 결국에는 좀 잠잠해지면 코인 사겠다 하면서 몇 달 쉬어버리다가는 코인 가격이 이미 우리가 못 살 정도로 비싸지거나 아니면 무작정 홀딩했다가 바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그림은 리플, 솔라나 포함 알트코인은 하락이지만 비트코인 8만 달러 버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고요. 나스닥이 가장 먼저 반등하고 코인도 따라오르는 구조인 거죠. 이더리움 3,000불 마이너스 3%, 리플 마이너스 2%, 많이 올랐던 솔라나 마이너스 4%, 전체 알트코인들 시뻘겋습니다. 리플이 워너마켓에서 투심 지켜주는 3,000 라인 다시 도달했고 달러 가격에서도 2달러 간당간당 하고요. 2달러 이번 주 지켜주시가 관건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제 살기 바빠서 리플이 챙겨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도미어스 60.6%로 절대 쉽게 안 내려오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어스가 떨어지려면 연준이 금리를 4.5%에서 3%, 2% 확 낮춰야 되죠. 2010년 연말 불장에서는 코로나로 제로 금리 되니까 예금에서 풀려난 막대한 자금들이 코인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주말 코인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복귀를 해보면 일요일 새벽에 트럼프는 휴대폰, 컴퓨터, 반도체 상호관세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선 트럼프라고 생각한 코인 시장 반등도 했었는데 상호관세 90일 이후에도 나스닥 하락하고 미국 30년물 국채 가격 폭락하니까 빅테크 메인으로 영향 가지는 관세 품목 3가지를 풀어준 거고요. 시장에서는 시진핑 중국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에서 트럼프 압박을 한다 등 루머와 가짜뉴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미국 CEO와 만남에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 미국에 투자 많이 하겠다 하면서 트럼프의 친화적인 발언을 했었고요. 하지만 또다시 일요일 되니까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 나와서 반도체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다,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면제는 일시유예이고 일부 분모 14일 미국 시각 월요일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 TSMC,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 키워줄 수 있는 반도체 영역까지 풀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트럼프의 관점은 결국에 스마트폰 반도체 할 것 없이 최대한 미국의 생산 공장 짓기에 유도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애플이 글로벌 생산하는 아이폰 80%가 여전히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어서 트럼프 유연하게 핀셋으로 관세 지정을 하는 움직임인 거고요. 그래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4월 절반쯤 지나가니까 점차 시장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할 때만 해도 절대 관세 예외 없다,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강하게 놨던 트럼프지만 이제는 협상할 수 있다, 일부 품목은 관세 유예를 한다든 온화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지난주 1분기 어닝 발표가 되었습니다. 블랙록이 미국 대표 자산 운용사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비트코인 ETF 도입해서 실적과 전망을 꼭 챙겨 보셔야 되고요. 블랙록 비트코인 보유량이 57만 개로 세터지 마이클 셀러 52만 개보다 더 많이 들고 있고 글로벌에서 코인시장 업계 1위입니다. 블랙록 1분기 어닝은 주당 순이익 EPS 11.3배로 예측치보다 좋고 돈도 잘 벌었는데 매출은 5.1빌리언으로 전망보다 낮았고요. 매출 전망은 4분기까지는 6빌리언 피크 찍다가 내년 매출이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나스닥, 다우지수, S&P 모두 다 ETF 운영하고 있고 ETF 종류도 가장 많고요. 메인으로 하는 ETF 자산 운영에서 하반기까지는 불장이 기대된다는 의미인 거죠. 최소 나스닥은 상승으로 블랙록 수익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발표된 다른 금융주들도 모두 다 어닝 잘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매출에서 웰스파고나 블랙록 어닝 미스한 것도 있지만 전년이나 동기 대비 전분기보다 모두 상승했고 너무 매출이 좋을 것이라 예측치도 높게 잡았기 때문에 미스 나온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주도주인 금융 섹터만큼은
거는 운영이 잘 된다는 거고, 나스닥도 계속 상승해 왔으니까 헤지펀드 구매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블렐록 1분기 코인 판매 현황을 보면 ETF 부문 30억 달러 4조 3천억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블렐록 총 ETF 수익 중 1070억 달러 중 코인이 차지하는 것은 2.8%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월가 평가에서는 대규모 매도세는 비트코인 겪었었지만 코인 ETF 30억 불 유입은 긍정적이다. 그레이스케일 ETF 14억 불 유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 매수도 굳건하다는 의미입니다. 1분기 비트코인 기본 수수료 6% 성장했고 21년 이후 최고의 출발이다. 투자자들 자산 분배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코인으로 자금 유입시키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어닝 발표 이후 블렐록 주가 보면 관세 전쟁 영향으로 120선까지 하락했지만 나스닥 QQQ 지수와 같이 정확하게 120선 맞고 반등을 했습니다. 어닝도 잘 나와서 지난주 반등은 나쁘지 않았고요. 블렐록이 대표적인 22년 연중금리 인하로 주가 하락할 때 돌파구로 비트코인 ETF 상장을 선택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구간인데 당시에 바이든 정부 실제적인 경제 참모들 모두 다 블렐록 출신이고 레리 핑크가 백악관 장악을 했었죠. 당시 비트코인 ETF 나사 상장시키는데도 가장 큰 기여를 한 걸로 24년 바이든 정부 마지막 되어서나 ETF 상장을 시켰습니다. 레리 핑크는 기존에 22년 여기 구간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시켜서 주가 빠르게 상승시키려고 했지만 루나코인, 먹튀나 FTX 파산으로 2년간 미뤄졌고 샘 뱅크먼, 한국 건도영 모두 다 미국 감옥 보내고 창펑짜오까지 4개월 수감한 이후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독보적으로 블렐록이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를 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사야 된다, 더 떨어질 때가 매수기에다 코인의 우호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고요. 아크인베스트,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등 다수의 코인 ETF 운영사가 있지만 블렐록이 보유량이나 운영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블렐록이 금융주 섹터로 주도주였는데 당시에도 보면 12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번에 120선 찍고 반등을 했었지만 당시에는 120선 아래로 직행을 했었습니다. 2018년 당시 블렐록 주가 120선 돌파 상당히 버거웠고 차트에서도 두 번이나 돌파 시도했다 실패하고 코로나 전 당시 연준 의장 자넷 옐런 트럼프가 강제 사임시킨 다음 금리 인하면서 재반등을 했고요. 코로나 위기도 있었지만 당시 400불이었던 블렐록 주가는 최근 800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빅테크나 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배 상승은 작아 보이지만 블렐록 금융주 배당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배당도 받으면서 주가도 2배 오른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이죠. 하지만 2018년 무역전쟁으로 빅테크 나스닥은 120선 아래서 V자 반등했던 거에 비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블렐록은 금융주 코인하고 같이 반등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 회복 못하면 투자자도 망설이기 때문에 블렐록 운영하는 ETF 구매를 이전처럼 망설이는 거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ETF 구매가 늘어나는 거고 최근처럼 변동이 커지면 일부 매도하고 추가 매수보다는 시장이 좀 더 좋아지기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렐록 레리핑크 30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70세 현역이라서 코인도 최소 10년은 지켜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블렐록 글로벌 1등 자산운용사 만들었던 IAU 골드 ETF는 2005년 상장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최근에는 60달러 신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당장에는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커플링 됐지만 5년 10년 대폭락 없이 큰 리스크가 안 나온다면 골드 ETF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최근 비트코인 가격 8만 달러를 잘 지켜주면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2배 3배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2006년 골드 ETF도 마이너스 30% 금융위기 전에 하락 온 적 있었지만 마이너스 30% 정도 빠지고 이후로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섰고요. 그리고 미국 1등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5월 8일 1분기 어닝 발표 예정입니다. 실적 예상치 보면 1분기까지만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2분기에 실적 급락하면서 4분기 되어서나 점차 회복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2, 3분기 여기 구간 버티기 하는 거고 주당 수익도 1분기에는 2.2달러지만 2분기에는 1.7달러 확실히 떨어질 것이다. 알트코인이 이전만큼 안 팔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현재 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거래량 하락하는 것은 우리도 몸소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코인 시장은 관세 전쟁도 어떻게 되냐, 나스닥 반등에도 영향을 받지만 직접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핵심입니다. 연준이 작년 9월에 50bp 빅스텝 인하를 했었고 11월, 12월까지 100bp 인하했는데 작년 12월 인하 이후 앞으로 다가올 5월 7일 FOMC까지 5개월 넘게 금리 인하를 안 했습니다. 금리만 보자면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코인도 하락을 하는 거고요. 대출금리 낮아지고 예금에서 자금 나오면서 코인을 사줘야 되는데 5개월간 안 사주니까 하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반기 기대되는 점은 6월 30일 25bp 금리 인하되고 7월, 9월 연달아서 3번 금리 인하 예정되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